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주에 걸쳐서 12번, 4주에 걸쳐서 12번 정도 이제 스캔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들 그리고 수식들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C++ 예제들이라던가 실질적인 문제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숙제들이 폭주하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 PC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PC를 C++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왜 하필이면 C++인가요? 많은 학부 쪽 수업이나 그다음에 로봇 쪽 수업들에서는 파이썬 이용을 해서 파이썬을 루프 시스템으로 올려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인베디드 파이썬 기법으로 예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미 저게 한 2년 전부터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기 위해서 루프 쪽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쓰는 거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쪽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C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C 기반 예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갑자기 여기서 다시 C가 나오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들이 PC에서 점들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만 개 가까이 되겠고요. 어지간한 그 리얼센스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종됐지만 이제 인텔 리얼센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700개, 700K, 70만 개 이상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보통 나오게 되겠고요. 이 중에 이제 왜 개수가 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최대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 끝단에 이렇게 생겨있는 리얼 센스가 있다면 이 끝에 요만한 슬롯이 있고요. 여기를 램즈 기술도 이용해 가지고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레이저 광을 쏘게 되면 얘네들이 퍼져서 광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물체에 닿게 되면 이 부분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큰 거는 가까운 거, 작은 거는 멀리 있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이거는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구나. 그래서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찌부러진 거죠. 여기는 반지름이 크고 여기는 좀 더 작은 타원 형태를 갖는다면 이게 높이 때문에 이렇게 광이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찌부러져 있는가를 보면은 스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면은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걸려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보통은 이 슬릿의 개수, 슬릿에 구멍이 나 있는 개수가 최대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되겠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여기가 리얼 센서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는 다다다다다 하고서 오브젝트들이 걸릴 겁니다. 광이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디텍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갔다가 광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 부분의 개수만큼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레이저 스캔 계열들을 보시면은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근거리에서 찍게 되면 개수가 다 똑같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수에 그러니까 너무 멀리 오브젝트가 이런 평면 위에서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가까운 것도 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수가 안 세지고 가까이 있는 것들만 개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수가 최대치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작은 양들은 다 멀리 있는 것들이라 제거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C++ 요새 학생들은 특히나 C를 못 쓰는 학생들이 많고 파이썬 위주 교육들이라든가 또는 그 전 세대에는 또 자바 교육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 말랑말랑한 쓰기 편한 거 자바는 조금 어지간해선 경력 한 5, 6년 차 넘을 때까지는 쓰기에 되게 애매하겠지만
파이썬은 한 1년 정도만 써도 대충은 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에 파이썬을 써라. 뭐 이런 용어들은 슬로건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학부 학생, 언더그래주에이트 스튜던트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대학원급으로 올라오면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면 파이썬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통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 그 루프도 마찬가지고요. 루프 CS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는 C++로 짜놓은 것들을 인터페이스만 파이썬으로 바꿔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빠른 일들, 최적화해서 뭔가 파이썬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C 기반의 일들이 현실적인 일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닌 것들도 몇 개 있지 않냐라고 반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속 모듈이 존재하는 하에서 C나 다른 언어로 많이 만들어진 경우에 그걸 인터페이싱해서 쓰는 형태에서 파이썬이 유용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들 할 때는 파이썬이 좋습니다만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뭐 PD 컨트롤 하는데 파이썬으로 그 우리 시뮬레이션 할 때나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초당 1000Hz 이상 제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했던 파이썬 시절을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을 해보고 물론 이제 요새는 2학년에 그래픽스 수업을 열면서 C++를 제가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에서는 이제 C++의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C++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을 하겠고요. 그리고는 포인트 클라우드 워낙에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 개 정도 되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C++ 사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전 처리에서는 640, 480이다 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해상도가 커지고 있지만 640, 480이면 약 300K 정도 나오죠.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K 정도 되는 것들을 다루다가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다루면은 거의 100만, 1000K나 뭐 한 700K 이 사이를 보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해상도가 더 높은 경우도 300만 개의 화소들 이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보다 당연히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도 아니고 3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C++ 사용이 절대적인 분야가 바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 드린 대로 너무 많아서 100만 개 정도 되는 점들을 최소 100만 개를 다뤄야 되니까 C++를 쓰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C++를 쓰는가, 그리고 또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해서 여기 PC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여러 가지들 뭘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프리리쿼지트 기본적인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좀 무언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두 학생 빼고는 학교에서 그래픽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제 100개 내주기로 유명한 그래픽스 악명 높은 수업에서 C++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대학원에 있는 학생 중에는 한 명 있구나. 숙제 다 하신 분은 한 명 있고 보통 한 50개, 60개 정도 했었습니다. 아예 안 들은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수업들 첨가를 하셔도 좋겠고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픽스가 중요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3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차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프로젝션이라든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뭐 그런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벡터 3차원 벡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도 C를 이용해서 C++로 그리고 MFC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급 기법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 양도 되게 많죠. 프로젝트의 파일 개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참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수업에서 필수적인 것 하나가 등장을 하죠. 바로 행렬 연산을 위한 LA팩하고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요새는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인텔 매스 커널이라고 불리는 매스 커널 MK로 보통 약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MK 매스 커널로 유명합니다만 매스 커널의 안쪽을 까보시면은 전부 다 블라스 라이브러리하고 LA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LA팩 블라스는 미국 전산 수리 연구회에서 무려 60년대 말에 만들어냈던 포트란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 기반 라이브러리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블라스의 사용은 사실 그렇게 블라스를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로봇공학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블라스는 고속 매트릭스 연산용입니다. 그래서 1000바이1000 행렬이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로직을 가지고 만들어서 행렬 연산하듯이 짜면은 대략 한 10초 걸린다면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곱하기를 해보면 0.0 단위까지도 나옵니다. 거의 100배는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한 1000배까지도 속도가 빠를 때가 있기 때문에 고속 곱하기 연산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블라스 라이브러리들이 행렬 연산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행렬 연산을 우리 쪽 이 일에서는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할 때는 대형 행렬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대형 행렬을 쓰는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IPC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참 ICP Iterative Closest Point 기법을 쓰실 때에 역행렬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3차원이기 때문에 6x6짜리 행렬에 역행렬이 필요하고 역행렬을 고속으로 그리고 사실 6x6 역행렬은 여러분들이 짜라고 하면 짜지도 못하고요. 짜봐야 결과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보팅이라고 불리는 피보팅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팅은 뭐냐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숫자들로 전체를 다 나눠서 점점점 줄여나가죠. 여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남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값들이 어떤 거는 0.01이고 어떤 건 많이 있을 때 피보팅 결과들을 무엇으로 나눠주냐에 따라서 수치 오류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보팅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데 제가 거의 구할 수 있는 모든 행렬 루틴들은 예전에 다 테스트를 해봤지만 요새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고급 역행렬 기법은 LA팩 안에 있는 SVD 루틴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이라든가 오페라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수치 현상 관련된 거에서의 역행렬은 전부 다 SVD 이용을 해서 수도 인버스 문제들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해가 지난 학기 대학원 로봇공학에서 우리가 수도 인버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SVD 썼었고 LA팩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A팩으로 전에는 이제 루프를 썼으니까 루프 실스에서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실제로는 LA팩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 LA팩은 C 버전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포트란 버전을 내부에 넣고 이게 C 뿔뿔로 인터페이싱 된 거를 마지막으로 파이썬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LA팩은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복잡한 구성을 여러분들 졸업할 때나 응용 프로그램 또는 회사에 가서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LA팩을 가져다가 C++로 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루프 시스템이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한 제가 개발하고 있었던 또는 뭐 예전에 했던 것들을 총 합치면 한 90기가 정도가 있거든요. 지난 15년간 했던 게 한 90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기능들을 많이 뽑아서 또는 일부는 새로 만들어서 만든 게 이 루프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많은 좋은 기능들이 C로 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D 플랫을 찍는다거나 뭐 3D 나중에 그래픽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루프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뽑아다가 여기에 이미 C로 되어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를 그냥 쓰려면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DLL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그게 루프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LL을 역시 C로 다 처리하면 힘드니까 DLL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간단한 몇 가지들 쓰기 편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3D 플롯을 찍는데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업은 정말로 실습 기반의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요즘 뭐죠? 저 GICP 그때 ORB 슬랩에서도 필요한 GICP 같은 것들은 따로 이론적인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설명, 이 PC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은 많이 이론적인 것들을 지난 4주, 5주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C 기반으로 예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스 코드는 지금 귀찮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VC 6.0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VC 6.0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C96 표준한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2019 쓰거나 하시면은 뭐 이걸로도 그대로 바꾸면은 6.0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여기 뭐 스트링이라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2019로 바꾸시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쓰기 위해서 일단 VC 6.0으로 전부 다 코드를 만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여름에도 그렇고 다 깔아라. 귀찮아 죽겠다. 서로 코드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주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6.0 깔라고 했고요. 그래서 2019로 바꾸려고 하면 또 몇 군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코드는 VC6으로 되어 있고 VC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LL 사용하는 부분만 빼놓고 나면은 이 코드는 그대로 리눅스 쪽 포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가 리눅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6.0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VC6하고 리눅스 사이에 컴패터블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대부분의 자료 구조나 앞부분에 V라고 하는 첨자를 붙인 것들은 컴패터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VC6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코드들은 뭐 몇 가지 이상한 힘든 것들, 뭐 윈도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2019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느려 터진 데다가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죠. 기본적으로 VC6으로 짜면은 뭐 10메가 미만인데 2019로 짜면 한 300메가 이상 이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6.0으로 하세요. 귀찮아요. 자, 그래서 모든 소스 코드는 지금 올 머티리얼즈는 랩 서버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랩 서버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쪽 폴더에다가 이미 자료를 올려놨고요. 이번 아카이브의 렉처에 가을 학기 폴 3D 스캐너 소프트웨어의 매칭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이미 숙제하고 몇 가지들을 제가 올려놨고요. 잘 아시겠지만 앤서 숙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친절하죠. 그래서 숙제들 알아서 여기 있는 템플릿들 가지고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스 코드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예제들을 주면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들로 체제가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폴더 매칭이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은 구조를 이제 조금 맞춰줘야 되겠어요. 이제 너무 귀찮아서 여기 이제 예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라이브러리라서 여기는 뭐 확장자가 momo.lib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스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이 안에 실행 파일이 아닌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구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른 경로에 있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들 안에 있는 파일만 가지고는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되고요. 이 녀석들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헤더 파일 디렉토리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여름에 비교과 수업에서도 제가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과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 비교과에서 빠져 있거나 언급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제를 빙자하여 여기에다가 몇 개씩 추가해 넣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폴더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이거를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 스캔 관련된 거는 인터넷에 많은 독자, 애청자분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조만간 제가 웹 서버에다가 올리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제 매칭 관련된 것들은 뭐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청자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만 아니요, 저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맨날 물어보는 게 ICP 어떻게 하는 거냐, ICP 코드 좀 주세요. 이런 질문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귀찮아서 이제 이 C 코드들도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서버 쪽 정리가 좀 되는 대로 지금 서버가 좀 개판이기 때문에 웹서버 구성해서 올리고서는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ICP 관련된 게 현재 제 거 동영상들 중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하시고 매트릭 코드 좀 줄 수 있냐 뭐 하도 많이 물어봐서 조만간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거 요령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뭐 VC6하고 2019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비교과 수업에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VC6 기반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파일들이 뭉쳐 있는 디렉토리를 애드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요, 여기 툴즈에 옵션이 있고요. 거기에 열어보시면 옵션즈 녀석이죠. 에디터 탭 디버그 컴패터블 빌드 디렉토리가 있는데 디렉토리 클릭해 보시면은 include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요걸 눌러 주시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뭔가 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구성들이고요. 이게 루프 개발하는 것 때문에 파이썬 3.4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건 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 매칭이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를 카피를 해서 어디다 했냐면 이 경로에다 했어요. 그래서 매칭의 라이브러리, 매칭 전체는 필요가 없고 매칭이 가지고 있는 매칭 폴더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라이브러리 이 녀석을 풀 패스로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제 뭔가를 컴파일할 때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컴파일할 수 있는 헤더 파일을 가져다가 컴파일하기 때문에 이 경로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동작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C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에 접어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루프시스는 굉장히 많은 C 코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본 파일들이 뭐 그래픽스 관련된 건 파일 한 6, 7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리는 기능들, 파일, 걔들도 뭐 여러 가지 그래픽에다가 플러스 그래프 라이브러리들이 붙어 있어서 덩치가 되게 큽니다. 이거 뭐 툴킷으로 만들어서 제가 제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DLL로 어느 날인가부터 귀찮아서 DLL로 만들어서 루프 안에다가 넣어 버렸었고요. 그래서 DLL들이 루프 안에 보면 DLL 한 20개 이상 정도 되죠. 거기에 있는 DLL 중에 하나를 꺼내다가 우리 응용 프로그램 예제에다 쓸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그래프 3d.dll이라고 하는 게 루프시스 안에 원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있고 얘는 3D 플롯, 2D 플롯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다시 DLL로 바꿔 놓은 거고요. 요거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리고 LA팩 관련된 게 한 7, 8개 DLL들이 블라스하고 같이 있습니다. 뭐 LIB 블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요것들도 카피해서 나중에 링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다 DLL이고요. 이 DLL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예제 파일에서 불러올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벡터, 뭐 매트릭스, KD 트리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다가 얘네들은 다 어딨냐면 LIB 폴더 안에 있습니다. 자, LIB 폴더 안에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어플리케이션에 꾸겨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DLL은 어떻게 불러올까? 이 부분을 오늘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제가 먼저 정답부터 얘기 드리면은 PC, 포인트 클라우드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은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학부생들도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이게 한 10개 되는 것들, 100개 정도 되는 거, 뭐 1000개 되는 거, 1000개는 좀 많네. 이 정도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충 폼을 쓰고 배열 쓰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10만 개 이상, 뭐 100만, 70만 개, 700K 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되면은 메모리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속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C를 다루는 것들은 쉬운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전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비전은 오픈CV가 나오니까 왠지 내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를 써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과연 있는지 저는 옛날부터 좀 궁금하고 IT 쪽이나 이런 데서는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프레임워크들을 가져다가 쓰면 좀 편하긴 하지만 포인트 클라우드 쪽은 여전히 개발이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매번 방법이 이렇게도 바뀌었다 저렇게도 바뀌었다 또 다른 형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쓰는 거는 아직은 추천할 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그리고 이론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깡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벡터 라이브러리부터 시작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제 스타일이니까 그래픽스도 엔진 개발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쓸 거고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기에 좋은 분야인데 플롯을 그린다, 행렬을 고속으로 풀어준다.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 몰라도 되는 것들은 DLL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소스 코드 형태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양분화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DLL들은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이러이러한 구성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싶지 않으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얘네들을 가져다 쓰는 요령 위주로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트랙
3트랙으로 이 부분들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쓰는지만 DLL 쓰는 방법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얘들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벡터나 매트릭스 그냥 대충 쓰면 되겠지 있는 거 그냥 갖다 쓰고서 몰라도 됩니다. KD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걸 좀 알고 싶으면 내부로 들어가서 소스 코드로 확인하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PC를 위해서 C++를 가지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뭔가요? 화면을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PC 쪽 같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화면 위에다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지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을 위해서라도 플롯 기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고속으로 못하면은 예전에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많이 했던 게 매트랩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명령 보내서 매트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했었습니다. 근데 매트랩 잘 아시겠지만 써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데리고서 뭔가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다뤄보면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쓰는 것들은 제가 귀찮아서도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뭐 실험할 때는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빼겠고요. 그래서 이 3D 플랫 기능이 있는 그래프 3D를 DLL을 써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LA팩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로봇 쪽 그리고 PC 쪽 포인트 클라우드 다루기 위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쪽 자코비안이라든가 SVD 수도 인버스 이걸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LA팩 플러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LA팩이나 플러스를 어떻게 내 응용 프로그램 안에 넣는가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치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 매트릭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 LA팩이 이 녀석 안에서 쓰여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심심할 때 코드 까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LL을 어떻게 넣는지 아주 간단하게 제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LL 넣는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DLL은 일단 뭐냐? 굳이 뭐 시스템 아키텍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이 DLL을 쓴다라는 게 뭔지를 조금 코드 레벨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게 호출이 될 때 펑션 콜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app.exe가 있으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윈도우즈 커널 쪽에 매니저가 이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메모리를 이만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안에다가 app.exe를 올려놓습니다. 이걸 그냥 바이너리로 읽어가지고 이 위에도 올려놔요. 이거는 뭐 힙이라든가 메모리 공간들 그리고 뭐 정적 변수 이런 것들 공간을 적당히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어셈블러 코드에서 CPU를 이 앞에다 이제 점프를 시켜서 갖다 놓으면 이 코드가 이렇게 돌다가 와일문 때는 점프하고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요새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구조, 바로 스테이트 머신이 프로그래밍의 구조이기 때문에 쭉 기다란 어떤 명령어들이 적혀 있는 테이프를 하나씩 번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펑션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펑션을 실행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펑크를 찾아야 되는데 펑크는 우리가 소스 코드 레벨에서 보면 어딘가 아래나 위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어셈블러 코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 컴파일 돼서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 펑크라고 하는 거는 1, 2, 3, 4라고 하는 주소 값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뭐냐면요. 이 메모리 주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옵셋으로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요. 1, 2, 3, 4는 어디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1, 2, 3, 4라는 주소가 있죠. 그래서 펑크라고 우리는 적어놨지만 이걸 그냥 컴파일러가 주소 1, 2, 3, 4로 가라. 점프해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 루틴이 호출이 되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프린트 바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걸 실행을 하고요. 어셈블러 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밑에 자동으로 리턴 코드 RT가 붙습니다. 그러면 RT는 원래 호출됐던 서브루틴에 호출했던 주소로 돌아가서 그 다음 줄 펑크 다음에 줄들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어셈블러 코드로 만들었을 때의 행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실제로는 이렇게 C++ 타입으로 써져 있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C 코드, 소스 코드 형태에서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다면 얘를 어셈블러 코드에서는 레이블 프린트라는 거 하나 붙여놓고 도스 인터럽트라고 불리는 21번 불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온 변수를 주소 변수를 뭐 여기다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화면을 그리고 마지막 리턴 코드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리턴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일명 서브루틴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셈블러 코드가 실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여기서 어셈블러 코드로 원래는 바이너리로 바꾸지만 어셈블러 코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메모리 주소들을 재편성해서 함수들은 어딘가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원래 불러준 녀석에다가 1, 2, 3, 4 주소로 가라. 그럼 어셈블러 코드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 또는 어셈블러 다음에서 어셈블러가 그래도 바이너리하고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셈블러 코드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과정이 실제 함수들을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편법들을 옛날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버레이 예전에 이제 OVL이라는 확장자로 많이 쓰기도 했고 오버레이 기법들을 써서 여기에 있는 함수를 다른 방법으로 로딩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 4 주소에 가면 프린트에 해당하는 이런 바이너리로 원래 되어 있겠지만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워놓고 주소 1, 2, 3, 4만 만든 다음에 요 코드를 어딘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 안에 넣어놓은 다음에 요 파일을 읽어 가지고 읽은 데이터를 요 메모리 블록에다가 카피를 해 놓게 되면 펑션이 1, 2, 3, 4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를 점프해서 난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걸 그냥 실행을 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옛날에 고리고짝 마지막으로 써본 게 94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오버레이 기법들을 만들어서 많이 썼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고요.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를 빈 공간으로 해놓고 실제 코드는 파일에 있는데 이 파일을 읽어서 내용물을 여기다 카피해 놓은 다음에 여기로 점프를 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DLL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버레이 구조라고 많이 썼지만 이걸 윈도우즈 쪽에서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형태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DLL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어셈블러 바이너리 단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다음 줄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공간 안에다가 이메일 코드를 넣으면 컴퓨터는 그냥 이걸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일부러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DLL 파일을 읽어서 내용물을 채워 넣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들이 동작을 합니다. 단지 함수의 위치는 알아야 되겠죠. 1, 2, 3, 4란 주소를 알아야지만 여기에서 호출을 할 겁니다. 이런 어셈블러 단 또는 바이너리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DLL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은 DLL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봤으면은 DLL이 뭔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더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모르겠지만 저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진실을 얘기해 드릴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 DLL이라는 거를 윈도우즈나 최근 DLL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지만 리눅스로 가면 momo.so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뭐 보통 이제 앞에 lib가 붙어 있고 lib xxx.so 이게 바로 DLL 파일이 되겠고요. DLL 파일은 시스템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죠. 여기저기 보시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보.dlr이 있는데 A 프로그램하고 B 프로그램이 전부 다 얘를 씁니다. 그럼 얘도 얘를 호출하고 얘도 얘를 호출할 건데 바보.dlr을 A도 메모리에다 카피하고 B도 카피를 하게 되면 메모리만 괜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A에도 바보.dlr에 공간이 필요하고 B에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야 이거 뭐 OS 초기 설계할 때 특히 메모리가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하냐 바보.dlr이 여기 있다면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윈도우에다 올려. 그래서 윈도우 쪽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다 올려놓고 이제 이만큼 공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야 A도 이거 갖다 쓰고 B도 이거 갖다 써. 그러면 하나의 DLL만 가지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코드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DLL은 호출이 되면 시스템 메모리 위에 한 군데에만 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거기서 펑션 콜을 할 텐데 자, 얘 주소는 펑션은 실제 어딨냐? 이 위에는 없고요. 시스템 메모리 위에다가 플롯을 한다거나 프린트 바버라든가 이런 녀석들의 주소를 DLL을 실제 호출을 해서 시스템 메모리 위에 DLL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좀 쓸데없는 걸 지우고서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의 주소 단위 있고 여기는 시스템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이거를 선형 메모리 공간 전체 램, 실제 램에서는 같은 번호로서 0부터 끝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보통은 내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을 0으로 놓고 이건 절대 번지가 아니고요. 내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몇 번째 위치 이런 식으로 옵셋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더 편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절대 주소로 표현을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 프린트 바버는 어딨냐면 펑크 호출하면은 현재의 주소를 스택에다가 푸시해서 집어넣고 888번 주소를 부릅니다. 그러면 888 주소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여기 와 있고요. 프린트 바버를 실행한 다음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팝합니다. 그러면 아까 원래 있었던 자기 주소를 다시 기억해내서 그 주소로 돌아가는 구조.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한 다음에 팝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부는 실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DLL이라고 하는 것들은 파일로 되어 있지만 펑션 콜이 되는 순간에 또는 이 시스템 앱이 이 DLL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호출을 하면 이 DLL이 시스템 메모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 주소 값들을 여기에 매칭을 해서 윈도우가 이거를 뭔가 중계를 해야 되겠죠. 야, 바보 있니? 잠깐 있어봐봐. 바보 좀 올려놓게. 그리고 바보 올려놓은 다음에 바보는 주소가 몇 번이냐면 8888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중간 중개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의 OS 시스템의 설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에는 무언가 시스템 메모리의 주소를 점프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간다면 DLL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LL을 쓰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DLL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름은 DLL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ActiveX, OCX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 DLL들이 타입이 DLL이 처음 나왔던 게 언제예요? 윈도우 3.1이라고 하는 것이 3.0, 3.0, 윈도우 2.0도 저 한번 디스켓 2장짜리도 써본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이죠. 그래서 중간에 DLL 관련된 것들을 얘네도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는 그거를 이름을 DLL이라고도 붙였기 때문에 DLL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은 최소한 한 4가지 이상이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DLL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LL은 바보점 DLL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안에 실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주소를 알려주는 바보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파일,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DLL에 있지만 얘의 주소 값은 어디 있는가, 아까 이런 거예요. 8888,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게 어느 주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8888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모여 있는 것을 간단히 라이브러리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 안에 있고 얘는 시스템 메모리에 올라갈 거고 얘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주소에 관련된 건 윈도우가 중간에 중계를 한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내 응용 파일에 어떻게 넣는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